안녕하세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새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겠네요. 뭐 공부하기 좋은 계절도 되지만 또 놀기 좋은 계절도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하시던 대로 꾸준히 열공하시면 다들 합격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벌써 2월 4주차 이제 밴드에 올려진 문제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린 전체적인 종합 문제를 이렇게 출력해서 보시든 아니면 같이 그냥 저하고 PPT를 통해 가지고 보시든,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거니까요. 일주일 동안 풀어보셨던 그런 문제들이니까. 자, 진도는 이제 제3자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임대차까지 제가 올려드렸죠. 자, 보시죠. 1번 보시면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로 계약을 체결했다. 제3자로 계약은 뭐 전형적입니다. 갑과 을이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은 병한테 주기로 약정하는 제3자로 계약. 틀린 것은 자, 여기 요약자고 낙약자고 수익자인데 여기서는 갑을 병으로 나오니까 사실 그런 거 잘 몰라도 되죠. 자, 빨리빨리 체크 들어갑니다. 대항할 수 있냐 없냐 항상 강조해드린 것처럼 낙약자가 병에게 대항하려면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는 갑과 을 사이, 즉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이걸 기본관계의 보상관계라고 그러죠. 여기서 발생한 항변 사유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자 여기 이 둘 관계를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발생한 항변 사유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없죠. 그거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을은 주어니까요.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니까 이제 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그랬으니까 갑의 병 대가관계네요. 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1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장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해지할 수 있냐 없냐죠. 그 해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은 계약의 당사자, 요약자, 낙약자만 할 수 있는 거지 수익자는 안 되니까. 자, 주어를 보셔야 되겠죠. 갑은 그랬으니까 갑은 요약자죠. 당연히 을이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니까 이미 답은 1번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볼 건 없겠고요. 자, 2번 넘어가죠.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계약 해지도 열심히 공부하셨죠. 자, 1번 계약 해지를 위한 이행의 최고는 자, 이행 지체의 경우는 최고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인 채무 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포함되지 않죠.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고. 자, 3번은 매도인의 자 키워드가 이제 이행불능입니다. 매도인 판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는 것 정도 아니라 불가능해졌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넘겼다든지 아니면 매도인의 책임으로 뭐 불이 났다든지. 자, 그럼 불능이니까 결국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불능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해지하겠다 의사표시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최고할 필요도 없고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죠. 근데 매수인이 해지하려면 매매대금 변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4번은 해지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계약은 소멸이 되니까 그 사이에 거래를 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는데 그 보호되는 제3자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 인도까지 한 사람이지 여기처럼 채권을 양수했다는 얘기 나오면 채권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 맞았고. 자, 5번은 토지 매매 계약이 해지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죠? 토지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되고 대금 받은 사람은 거기다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거. 이걸 우리가 원상 회복 의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역시 3번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그랬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을 때 물론 이제 자꾸 문제를 푸시면 아시겠는데 제가 다른 것은 다르게 보시라고 그러고 그 다른 것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를 생각하게 되면은 어려워요. 물론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자, 법정 해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정 해제권이 있죠. 그럼 법정 해제권하고 약정 해제권은 다르잖아요. 다르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딱 잡으시고, 아, 맞았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네. 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말씀드릴 거고, 결국 모든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 법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다른 것은 정확하게 달리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서로 연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시험법에 대해서는 그래요. 자, 맞았고 2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또 불능됐네요. 자, 불능이니까 당연히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건 당연한 얘기고. 자,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네요.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랬어요. 그럼 이 정기행위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계약을 얘기한다고 그랬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 지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행을 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상대방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죠. 맞았어요. 근데 이게 해제 의사표시 없이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든지 자동으로 해제가 됐다든지 그럼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맞는 얘기입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으니까. 자, 4번은 합의 해제가 됐어요. 자, 일반적으로 해제는 단독행위지만 합의 해제는 양 당사자가 서로 또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다시 해제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배우는 민법상의 법정 해제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돼서 제3자 보호해야 된다는 그 규정 빼고는 전부 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자, 이거 돌려주는 것도 꼭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4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5번은 이제 해제권 행사하는 방법인데 불가분성이라고요. 계약 관계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해제권 가지면 그 사람들 전원이, 또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면 그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4번이 틀렸어요. 자, 4번 문제는 이제 계약금 문제가 들어가네요. 자, 1번은 계약금 포기에 의해서 계약 해제의 경우 그랬네요. 자, 해약금에 대한 거죠. 자, 계약금을 포기해서 계약을 해제했어요. 자, 이것은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한 건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이유는 없죠. 또 원상회복의 의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이행 착수 전에 했을 테니까 그런 거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 거죠. 그런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의 성질은 갖지 않고요. 다 맞았습니다. 4번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그렇죠. 일단 계약법에서는 아무 얘기 없으면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합의로 약정 다 할 수 있어요. 결국 계약금 걸면서 이거 가지고는 해제하지 않기로 하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은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했다. 자, 5천만 원으로 계약금을 약정했는데 먼저 1,000만 원만 지급했다는 거죠. 그 자네 이건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원래 요물계약이니까 사실은 그 1,000만 원은 계약금이 되질 않고 그 1,000만 원 가지고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데, 자, 굳이 받은 사람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배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서는 안 되고 약정한 금액, 그럼 여기서는 5천만 원의 배액이니까 1억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다시 5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 맞고요. 요물계약 맞고요. 자, 이행 착수냐 아니냐 문제가 되는데 여기 소송제기 나왔어요. 자, 소송제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얘기가 나오면, 자, 요 두 가지는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이 이후에도 결론은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3번이 틀렸죠. 지문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시는 거예요. 물론 아시기도 하고 하겠지만 한참 읽어보시고 뽑아내시면 자꾸 시간이 부족하게 되니까,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연습을 자꾸 하시면 돼요. 자, 원상회복 의무는 생기지 않고요. 손해배상도 할 이유가 없고요. 자, 6번. 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담보책임, 특히 권리하자가 있을 때 담보책임 5가지 좀 기억을 하시고, 특히 악의의 매수인이 어떻게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1번 같은 경우는 타인 권리 매도했어요.
그럼 타인 권리면 이게 일부냐 전부냐에 따라 하는데 읽어보니까 전부가 보이고요. 그럼 전부 남의 걸 이제 매매했는데, 자, 악의 매수인 그랬습니다. 이건 해제만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죠. 자, 2번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제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산 사람이, 자, 지금 돈을 안 갚아가지고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올 것 같아서 자기가 출제, 돈 들여가지고 그걸 풀었다는 얘기죠. 그 소유권 지켰어요. 자, 일단 저당권 실행이나 저당권 설정된 곳에 출제했다는 얘기 나오면 매수인은 선, 악 구별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돈 들여서 지금 저당권을 풀었으니까 매도인에게 그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2번 맞는 얘기고. 3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다. 자, 그러면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용의권으로 제한됐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의 매수인만 할 수 있고요. 선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지할 수가 있죠. 그럼 맞았고. 자, 4번은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네요. 자, 악의 매수인인데 일단 이 지문은 엉망진창인 얘기입니다. 일단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대금 감액 청구만 할 수 있고 해제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틀렸는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1년 내 행사하는데 기산점을 안 날로부터 그러면 안 되죠. 안 날로부터 1년은 선의 매수인일 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굳이 그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계약 한 날로부터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건 특히나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틀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은 엉망진창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다. 일부 멸실이나 수량 부족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의 매수인은 다 되죠. 대감청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다 맞았고 4번이 되겠네요. 좀 담보 책임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 초창기 많이 힘들죠. 좀 외울 것도 많고 양이 좀 많으니까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죠.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돼요. 자, 7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자, 면적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면적은 결국 수량 부족이라는 얘기죠. 자, 수량 부족에 대한 담보 책임 문제입니다. 28회 때 나온 건데 일단 선의 매수인 다 되죠. 근데 대금감액 청구가 없다 그러니까 이놈이 돼요. 정답이. 자, 악의 매수인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무것도 알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악의 매수인은 할 수 없고 뭐 1번. 자, 8번 들어가 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춘권과 비용상환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임차인의 권리 세 가지 비용상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 집중적으로 그 세 가지를 일단은 정리하세요. 물론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임대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자, 1번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자,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 현저한 때 안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틀렸네요. 안 고쳐놨네. 1번 틀렸고. 자, 2번 유익비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이 놈도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두 개가 되겠네요. 자, 필요비 같은 경우, 자, 여기가 필요비가 아니라 이제 유익비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익비든 필요비든 목적물을 반환 받았으면 1년이 아니라 6월 내에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틀린 게 되겠어요. 1번은 좀 바꿔놔야 되는데 바꿔놓질 않았네요. 자, 3번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한 대신 유익비 상환청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 비용 상환청권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가 되는 거죠. 자,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그럼 이 부속물이라는 것은 이 건물과는 독립적인 물건이어야 되지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 됐다는 것은 이건 부속물이 아니라 부합물이 돼버린 거니까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겠고요. 자, 5번 임대차 기간 중 부속물 매수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 그랬는데, 자, 매수 청구는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제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 맞았고 1번과 2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9번 들어갑니다. 이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돼서, 자, 2년 전 30회 때 들어갔는데 이거 너무 쉽게 나왔어요. 부속물 매수권은 건물 임차인만 인정되는 거죠. 또 지상물 매수권은 토지 임차인만 인정되는 거고, 물론 비용 상한 청구는 토지든 건물이든 임차인 다 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다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답은 금방.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라는 걸 보시면 막 다 어렵고 그러진 않으니까. 자, 뭐 다른 건 큰 문제 없고요. 자, 5번 같이 오로지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속된 물건은 이건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죠. 이 매수 청구 대상이 되려면 그 부속물 중에서도 그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부속물이 매수 대상이 된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되겠죠. 그 부속물 매수권에서는 매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을 정확하게 좀 잡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10번 지상물 매수권인데 옳은 것 그랬어요. 오랜만에 이제 옳은 것이죠. 그럼 4개가 틀렸다는 얘기죠. 자, 1번 매수청권 대상이 되는 지상물 그랬는데, 자,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그냥 한마디로 임차인 소유이기만 하면 되죠.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면 된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동의를 얻었냐 얻지 않았냐 상관이 없는데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근저항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인정, 퇴적. 2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에도 되고 뭐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3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 여기에 대해서 원하지 않을 때, 즉 거절을 했을 때 매수 청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갱신 청구하지 않고서 그냥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죠. 3번도 틀렸고요. 옳은 걸 골라 그랬으니까 2번이 이제 옳은 걸로 정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매수 청구 들어가는데, 자,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했다. 그러면 원래 임대차, 토지 임대차가 기간 정함이 없이 임대차를 했다는 얘기고, 그럼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해가지고 끝났으니까 결국 이건 임대인이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은 즉시 갱신 청구 없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없다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어요. 다 좀 틀리고 2번 근저항권이 설정된 것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는 거, 그게 옳은 거죠. 자,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 그랬는데, 자, 또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니까 이런 약정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효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 틀렸고 2번 정답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좀 문제가 하나가 조금 잘못됐는데 일주일 동안 밴드에 올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3월 달인데요. 3월 달에는 조금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요 강의를 해서 올려드리는 것은 이제 오전 수업을 끝내고 오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별도로 해서 이제 학원 어느 한 곳에서 복동 학원에서 좀 하고 있는데, 이제 3월부터 오후에 특강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촬영할 시간이 좀 없네요.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조금 좀 생각을 좀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주일 마무리 잘 하시고 편안하게 휴일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